지난 2일 120여 발의 미사일과 포탄을 발사한 북한. 북한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해 미사일을 날린 건 휴전 이후 처음인데요. 울릉도에는 첫 공습경보까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수거 결과로는 이제 우리가 그 S-200이라고 하는 그 SA-5죠. 그러니까 약간 구형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울릉도 방향으로 정확하게 그러면 울릉도에 떨어질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오발이거나 또는 오발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겁니다. NLL 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NLL을 우리가 설정한 이후에 북한이 무기 체계를 동원해서 그것을 침범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선이라든가 함정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상상에서의 침범이 있었지만 무기 체계를 동원해서 거기를 침범한 적은 아직까지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위반 사례에도 아직 그게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넘겼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전협정 체계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무기 체계를 동원한 침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NLL 선을 넘겼다라는 것은 짧게,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9.19 군사합의를 전면적으로 파기하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익힐 수 있는 대목인 것이고 이번에 그 NLL을 넘어온 것이 만약 의도적이라고 한다면 넘어온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응당하게 군사적 대응이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균열을 일으키는 북한의 NLL 침범은 군사적 대응을 포함해 관련 책임을 물을 만큼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도발 의도의 이유를 비질런트 스톰 그 이상의 무게를 싣습니다. 분단 이후에 70년 가까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최근에 와서의 어떤 그 한미연합훈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내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압도적인 무기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이 연례적으로 계속 와서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본질적인 것은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맞대응이다라는 측면이 크지만 단순히 그 이번에 훈련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사실 그 대응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그 소위 말해서 ICBM 같은 것도 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어떤 그 무기 체계에 대한 시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술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자금도 있겠지만 또 이것은 확장해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이죠. 어쨌든 강압, 위협을 상대방에 대한 위협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같이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차례 경고에도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주저함 없이 과감한 도발과 대응 양상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럼요. 사실은 비질런트 스톰이 끝났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질런트 스톰 같은 그 대규모 군사적인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 있을 때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던 건 아니지만 좀 북한이 주저했거나 약간 자제하는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북이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요. 이게 뭐 사실 공군력이라든가 군사력만 놓고 본다면 뭐 핵이라는 것이 있지만 순수히 재래식 군사력만 놓고 보면 사실 남북한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어떤 절대적 열세가 있는 공군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기를 띄운다는 것은 본들이 뭐랄까요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사실상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미국이 소위 자랑하는 전략 자산들 있죠. 핵잠수함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전개되면은 북한이 숨죽여서 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고 한미연합훈련이 이루어지면은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패턴과 대응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북한의 사상 첫 NLL 침범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담대한 구상으로 대북 관계를 펼쳐가는 우리 정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과감한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고도화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으로서 확고한 한미 간의 확장 억제력 강화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일 수는 없죠. 솔루션이라는 것은 외교적이든 협상이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억제도 중요하지만 대화라는 해법적인 측면과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가.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비핵화는 유지를 하되 들어가는 소위 대화의 입구의 문이죠. 문의 성격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동결시키고 최소한 이 위협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화 트랙을 가동시켜야 되는데, 그 대화 트랙을 끌어넣기 위해서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화의 문을 유연화시켜서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